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TV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상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최선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챙겨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이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는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 이럴 때는 근저당권에서의 채권 최고액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그리고 내가 제공해야 되는 보증금의 합계가 그 목적물의 시세의 80% 정도에 육박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계약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유 때문에 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자, 그런 데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에는 일반 조세가 있고 당해세가 있습니다. 당해세는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물 때문에 발생한 세금입니다. 자, 국세로는 상속세, 정액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세로는 세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요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예전에는 그 전에 내가 임차인으로 요건을 다 갖췄던 말았던 간에 무조건 먼저 배당,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을 해준다. 국가에서 먼저 돈을 배당받아 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전세 사기 등으로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때를 기화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자, 2023년 4월 달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내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물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그때 그 보증금과 주거용 건물이라 해야 됩니다. 상관은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전세권에서 담보된 채권이 바로 전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를 갖추었을 때의 보증금하고 전세권 설정 넘기를 했을 때 전세권자로서의 전세금하고는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나 지방세들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해 갈 때 그 확정일자 또는 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라도 옛날에는 먼저 무조건 받아갔는데 그때 늦은 당해세가 있을 때는 그 늦은 당해세 우선순위에 대신 변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해세 받을 걸 내가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런 요건만 갖춰 놓으면 당해세가 들어왔을 때 그 당해세가 내 요건 갖춘 요거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내가 먼저 배당받는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당해세가 내가 이런 요건 갖춘 것보다 먼저 들어왔을 때는 당해세가 먼저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늦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빠른 게 많을 때는 그 금액이 많을 때는 나는 그걸 알 수도 없고 했는데 그냥 계약했다가 그 국가에서 당해세를 갖다 먼저 부과되었고 먼저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그걸 먼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내가 당연히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 밑에 정리를 해보면, 주택에서는 당해세든 뭐든 간에 내가 갖추는 요건과 그 날짜 순위로 따지니까, 자, 당해세든 일반 조세든 내가 갖추는 요건,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조세의 법정기일, 여기서 말하는 법정기일이라 하면 그때 그 조세가 신고 납부한 조세일 때는 신고일,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조세일 때는 고지서 발송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순서로 따져요. 자, 그러면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기 위한 요건, 당해세보다, 만약에 당해세가 내보다 뒤에 들어왔다면 내가 먼저 배당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배당받기 위한 요건은, 첫째는 대항 요건을 갖출 것,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 것,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때는 그 전에 경매 절차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겠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요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하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는데, 그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니까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항 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건 요거는 이제 판례에서 했던 말인데, 그럼 실무상 임차인 입장에서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주민등록이 있다가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느냐? 옮겨도 요 경매 절차에서는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경매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취하되고 다시 다른 절차에서 또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후에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지금 주민등록을 뺐다, 그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은 전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꼭 전출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부에 자기의 그 권리를 등기를 해 놓은 후에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당해세 체납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국세 완납 증명이나 지방세 완납 증명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임차인 스스로도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국세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나 관계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그때 체납 여부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견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생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열람만 가능한 것이지, 자, 문서로 받거나 또는 복사를 해올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일 때, 금액이 그만큼 크니까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되기 전날까지 임대인의 개인정보인데 마냥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금 체납 사실이 있다 없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까지 어떤 세금이 발생할 거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체결할지 안 할지 이것도 불분명하니까 체결되기 전이나 또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 할 때는 그만큼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그때는 그걸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는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 열람 신청을 하면 당연히 응해서 열람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절차는 국세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챙겨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대인의 체납 여부, 특히 당해서의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내가 낙찰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분이 배당받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응찰을 했다가 뭔가가 잘못되어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합니다. 그때 내가 반드시 체크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경매 당하시는 분이 개인 사업을 하신다 이럴 때는 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이거는 임금 우선 특권이라 그래서 그 배당 순위가 자,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체납되는 그 체불되는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도 먼저 배당이 돼버리고 나면 그 선순위 임차인이 아무리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못 받는 부분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